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천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슨 공천위원장쯤 되는 모양입니다. 느닷없이 임종석을 공천하라고 주장하며 최고위원회의까지 보이콧하고 불참한 고민정 최고위원. 선거를 40여일 남겨둔 시점에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없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본인이 단수 공천받아 이번 총선 출마가 확정되자 전 청와대 동료들을 구하겠다고 갑툭튀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해봐도 고 최고위원이 이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요? 자신의 지역구에 나가 한 표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에 매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러는 이유는 청와대 비서실 카르텔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혹자들은 친문 세력의 기득권 챙기기라고 비판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이들은 그냥 청와대 비서실 카르텔일 뿐입니다. 친문파리를 하며 오로지 같이 일했다는 이유 하나로 똘똘 뭉쳐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꼴값을 떨어내고 있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적폐 중 적폐인 거죠.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며 공천 갈등과 잡음을 고의적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계속해 판을 키워 논란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공천 여부가 오늘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 피해를 주장하는 비명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공천은 그 어느 공천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은 일부 공천 탈락자들이 제기하는 공천 논란으로 시끄러웠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5일 밤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비명계와 친명계 의원의 경선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으로 갈등이 노출됐는데요. 밀어두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지역 결정 역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축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로 좀 들리는데요. 지금 중구 성동갑 출마를 고수하고 있고 당에서는 좀 다른데 얘기를 하면서 임 전 실장의 거취가 가장 중요한 좀 내관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저는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천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등록하기 전에 당의 의중을 임종석 실장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한 번의 기회였죠. 어느 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시기를 지금 놓쳐버린 거고요.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보다 그 지역의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는 조사를 아마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구 성동갑은 제가 있는 광진을하고 바로 이제 옆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곳의 기류들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공천을 민주당에서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민주당 후보를 빨리 정해라. 그래야 국민의힘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아마 굉장한 그 한계 지점까지 다다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종석이라는 인물로 보지 말고 그 지역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야당인 민주당의 그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 팡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와버렸고 그 좋은 기회들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이 임 전 실장 거취 문제도 좀 얘기가 좀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들은 최근 이제 원로들
최근엔 이해찬 상임고문도 말씀을 하셨던데 이제 그런 원로들께서 우려하는 지점들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26일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하고 한 짓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두둔하고 지원하는 일이었는데요. 공천을 조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고 최고위원의 뻘짓이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 걸까요? 친명계 원외 조직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비난하는 등 지도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친명계는 당수공천, 비명계는 경선이라는 비난 속에 의정활동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가 진행돼 논란을 빚은 홍영표, 전해철,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공천 갈등 속에 총선 위기론이 커지자 황운하, 소병철 두 초선 의원은 당의 단합을 위해 결단한다며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내에선 조정식 사무총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카르텔, 고민정, 윤영찬, 윤건영, 임종석, 노영민,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아껴주는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알까요? 이게 군 하나회나 윤석열 라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적폐 그 자체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서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 정권도 세계의 어떤 독재 정권도 10만 4천 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비되는 대한민국 검찰의 잣대에 전 세계가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야당 대표 부부를 같은 날 법정에 서는 그림을 보며 총선에 유리한 국면이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총선에 불리할까 봐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사법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야당 탄압, 선거 공작이 정말 비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에 취해 무도함의 경계조차 무감각해진 오만한 검사 정권의 만행을 규탄합니다.